안녕하세요. 이동훈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문경환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진행자 윤탱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뭔가 새로운 시작을 원하는데 생각이 안 나니까 바로 오늘의 소식을 전해주시죠. 네, 오늘 제가 좀 준비를 했는데 네네. 북한이 얼마 전에 이 정부 정당 단체 연석회의를 열었어요. 네. 그래서 정부 측, 그다음에 뭐 정당 사람들 단체 뭐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모인 거죠. 이런 규모면은 네네. 이 연석회의를 열어가지고 편지를 3장을 썼습니다. 3장은 아니고 세 명한테 편지를 쓴 거예요. 하나가 저한테 썼나요? 아니요. 네. 저희 3명한테 쓴 건 아니고 네. 하나 이제 남쪽에 썼고 네. 또 하나가 미국에 썼고 네. 또 하나가 유엔에 썼어요. 그 중에서 이제 오늘 남쪽에 쓴 편지가 도대체 뭔가 이 내용을 좀 보려고 합니다. 그 편지를 써서 보냈나요? 아니면 호송처럼 발표를 한 거죠? 그냥 발표를 했죠. 왜냐하면 그쵸. 받는 사람이 딱 정해진 게 아니라서 이건 치지 뭐 못한 편지네요. 네, 청와대로 보낸 건 아니니까 네네네. 발표만 딱 했어요. 유엔하고 미국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고 유엔 같은 경우는 반기문 앞으로 보낸 걸로 이렇게 사무총장 앞으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네. 네. 이번에 이제 남쪽에 보낸 편지의 핵심 내용은 전 민족적인 통일 대회합을 갖자 이런 제안을 했어요. 모이자는 거네요? 예, 다 같이 모여보자. 뭐 이런 거죠. 이게 이제 이 회의 자체는 9일날 평양에서 열렸는데 광복 71주년을 맞아서 온 결의가 힘을 합쳐 분열의 장벽을 허물고 조국 통일의 대통령을 열어나가자. 이런 제목으로 해서 전체 조선 민족에게 보내는 호소문. 이런 이제 이름으로 채택을 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뭐라고 했냐면 북과 남의 당국, 정당, 단체 대표들과 명망 있는 인사들을 비롯하여 진정으로 조선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바라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참가할 수 있는 그런 전 민족적인 통일 대회합을 열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이 호소문에는 또 그 밖에도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 크게 5개 항의 내용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네. 첫 번째가 온 결의가 민족 자주의 기치를 더욱 높이 들고 통일의 앞길을 힘차게 열어나가자. 두 번째가 조국 통일을 위한 민족 대단결 위협의 일대 전성기를 열어나가자. 세 번째가 온 결의가 떨쳐 일어나 삼천리 조국 당토를 영원히 전쟁을 모르는 평화와 안전의 보금자리, 행복의 무릉도원으로 만들자. 네 번째가 온 민족이 지지찬동하는 연방제 방식으로 통일 강국의 빛나는 웅지를 세계의 하늘 높이 받들어 올리자. 다섯 번째가 적대와 반목, 대결과 충돌로 얼룩진 과거와 단호히 결별하고 북남 관계 개선의 새로운 출로를 열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좀 이 안에서 이제 그 통일 대회합을 이제 제안을 한 거고요. 원래 북한에서 그 전에 계속 얘기했던 게 군사당국 회담 하자라고 계속 얘기를 했었잖아요. 네. 그래서 그것도 좀 언급은 돼 있어요. 북남 군사당국 회담 제안은 조선반도 정세 악화의 불씨를 근원적으로 제거하고 관계 개선의 돌파구를 열어나갈 수 있는 획기적인 방안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남조선 당국은 지금 이 시각 통일의 동반자로 함께 나아가자고 내민 우리의 손길을 붙잡고 놓치지 않는 것이 자기의 운명을 구원할 가장 현명한 처사로 된다. 라고 해서 빨리 회담해라. 회담하자고 지금 제안을 했으니까 빨리 화답해라. 네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거죠. 그러면 우리 정부는 뭐라고 대답을 했나요? 네, 대답을 했죠. 다음 날, 그러니까 10일 날, 이 회의는 9일 날 열렸고, 이 호소문 자체 공개된 건 이제 10일 날 공개된 건데, 그날 바로 우리 정준희 통일부 대변인이 정례 브리핑에서 답변했습니다. 구태의연한 선전 공세다. 화답하지 않겠다는 얘기죠. 어쨌든 대화를 한 건가요? 네. 이걸 대화라고 할 수 있나? 화답하지 않겠다라는 화답하지 않겠다는 화답을 했네요. 네, 그렇게 돼버렸죠. 네네. 그 다음에 왜 제가 편지가 2통 더 있다 그랬잖아요. 네. 하나 이제 미국으로 보낸 편지에 대해서도 좀 내용을 설명을 해볼게요. 미국에서는 뭐라고 이제 제목이 뭐냐면 미국은 우리 인민의 지향과 대세의 요구를 똑바로 보고 중대 결단을 내려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용을 보면은 이제 호전적인 행동으로 평화와 통일로 향한 역사의 흐름을 한사코 가로막고 있으며 거기에 추종 세력들까지 끌어들이고 있다. 이렇게 이제 미국을 강하게 비판하면서 3가지 요구를 했어요. 대북 적대 정책 폐기, 무력 증강과 전쟁 연습 중단, 민족 내부 문제 불간섭 이렇게 3가지 요구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경고를 또 했어요. 자주 통일의 앞길을 가로막아 나선다면 반미 대결 최후 성전에서 민족의 원수들을 통째로 쓸어버리고야 말 것이다. 너무 무서운데요? 네, 무섭죠. 통째로 쓸어버려. 네, 이렇게. 네네. 나머지 한 통은
유엔으로 이제 보낸 네. 건데 유엔으로 보낸 거는 뭐 굳이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미국이랑 큰 내용의 차이는 없을 것 같은데요. 네, 이제 유엔한테 제안한 거는 한반도 평화 문제에서 유엔이 책임을 다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네, 네. 근데 제가 이제 좀 주목해서 본 게 이번에 이제 발표한 남쪽에 보낸 내용 중에 전 민족적인 통일 대회합을 제안을 한 게 이런 제안은 사실 흔히 나오는 제안은 아니거든요. 그냥 남북 뭐 당국 회담을 하자라든지 네. 뭐 민간 교류를 늘리자 뭐 이런 얘기는 해도 전체가 다 모여가지고 아무튼 관심 있는 사람 다 모여봐라 뭐 이런 회합을 제안한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걸 딱 보는 순간 아 이거 옛날에 했었던 그 재정당 사회단체 연석회의라고 들어보셨죠? 네. 이 역사 시간에 많이 배우는 거죠. 1948년 4월 19일 날 열렸던 그 회의인데 이걸 이제 연상을 시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회의가 사실 1948년 3월 달이면 이제 5월 10일 단독 선거 직전에 있었던 회의지 않습니까? 4월 달에 있었죠. 회의가. 회의가 4월 달에 있었던 네. 거고 그런 제안을 한 게 3월 달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는데 네. 어쨌든 이게 직전에 사실 단독 선거가 되면은 분단이 이루어진다 이런 것 때문에 분단을 막기 위해서 모두 다 모여가지고 함께 그 대화를 하자라고 해서 그때 이제 재정당 사회단체 연석회의를 4월 달에 북한에서 진행을 한 건데 그게 연상이 되셨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렇죠. 뭐 지금은 어쨌든 분단된 상황이고 하니까 그러면 통일을 위해서 다 같이 모이자 뭐 이런 취지로 북한에서 그렇게 제안을 한 거다. 그렇게 보는 게 맞겠죠. 네. 그래서 이런 이제 그때 당시에 1948년도에 모였던 게 695명의 대표가 그 회의에 참석을 했었대요. 네. 그러니까 그때 당시 인구로 놓고 보면은 꽤 많은 이제 숫자가 모인 거다. 뭐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네, 네. 이번에도 이제 북이 이런 이제 대규모의 이 민족 대화합을 갖자, 회합을 갖자, 뭐 이렇게 이제 제안한 게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정말 이 좀 한반도의 전쟁 위기를 막고 통일을 위해서 각자 하고 싶은 얘기를 다 해보자, 뭐 네. 이런 이제 제안한 것 같아요. 근데 아무래도 이제 사실 이게 불가능하잖아요. 네. 현실성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현재로서는 그렇죠. 네, 당장 이번에 이제 6.15 공동선언 기념일을 남북이 같이 하자라고 민간이 합의를 했는데, 안 됐죠. 개성에서 열기로 했는데, 남쪽에 이제 통일부에서, 불어. 해가지고 안 됐고, 8.15 때는 서울에서 열자라고 합의를 했는데, 그것도 통일부에서 9월까지는 남북 대화 없다. 이렇게 딱 못 박았어요. 그게 이제 뭐냐면, 8.15 행사 안 해주겠다는 얘기를 간접적으로 이렇게 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통일부가 얘기한 게, 9월쯤 되면 대북 제재 효과가 나타나서 북한이 이제 항복할 거다.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니는 항상 자신감이 넘치네요. 항상 그렇게 못 맞추면서. 네. 9월 달에 이제 북한이 항복을 안 하면 그때 가서 이제 대화를 할 건지 아니면 내가 말한 9월은 내년 9월이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실제 북한 같은 경우는 90년대 후반에, 중후반에 가장 어렵다고 하는 고난행군 시기 때도 그 한국 정부에서 얘기하는 항복이라든지 이런 건 없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가장 어려울 때도 안 한 거를 지금 한다는 게 좀 그렇게 생각한다는 게 좀 잘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예. 신기하죠. 뭔가 다른 저기가 있는 것 같아요. 그 뇌 구조가 좀 다르지 않을까. 네. 네. 사실 이제 북한의 지금 상황이 북한이 막 경제 제재로 막 고통받고 어려워가지고 막 허덕이고 이렇게 보는 데는 없어요. 그러니까 한국의 통일부 외에는 외국의 전문가들도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 아무도 없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이번에 이제 막 북한이 뭡니까 뭐 미사일도 쏘고 막 이러면서 또 국내 언론들에서 난리가 났더라고요. 북한의 미사일 기술이 놀라운 수준이다 막 이런 고무찬양성 보도를 막 쏟아내고 있던데. 그런 이제 오히려 북한은 더 이제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데 네.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제 사실 9월 지나면 그래서 9월 지나서 대화라도 하면 정말 다행인데 9월 지나도 진짜 내년 9월이었다 이렇게 할까봐 그게 참 걱정인데. 근데 좀 한 가지 궁금한 거는 북한에서는 지금 한국 정부의 입장을 알지 않습니까? 네. 이런 걸 얘기해도 전혀 받아들이지 않을 거다라는 걸.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한 거잖아요. 예. 왜 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일종의 이제 정부를 압박하는 건데 정부를 압박한다고 지금 정부가 우리 힘드니까
빨리 대화합시다 이렇게 안 할 거잖아요. 네네. 그거는 이제 제가 볼 때 이제 명분 쌓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고 이 이후에 북에서 나온 얘기가 뭐냐면 우리의 대화 상대가 정부만 있는 게 아니다 이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박근혜 정부는 어차피 우리 대화하자고 해도 화답을 안 할 거기 때문에 이제 정부하고 대화하는 거에 연연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그동안은 이제 남북 군사당국 회담을 계속 제안을 했는데 이건 이제 더 이상 안 하겠다는 얘기죠. 그럼 이제 누구랑 대화하겠다는 거죠? 대화 상대가 정부만 있는 건 아니면 여러 가지 해서 가능할 것 같은데요. 이제 다른 이제 민간 뭐 정당 야당이라든지 아니면 민간 단체들이라든지 이런 데하고 대화하겠다. 정부는 그냥 이제 대화 상대가 아니다. 이런 의미를 준 것 아닌가. 일각에서는 한국 정부 말고 다른 정부와 얘기하겠다. 뭐. 다른 정부가 그러니까 이제 뭐 망명 정부가 있나 우리? 아니 그게 아니라 뭐 미국이라든지 다른 나라와 미국이라든지 일본이라든지 이런 데랑 대화하겠다. 뭐 이런 이런 거 아니냐라고 그렇게 뭐 해석할 수도 있겠네요. 네,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해석 가능할 것 같아요. 네. 아무튼 다 대화를 하는데 우리 정부만 빠지면 이런 걸 이제 왕따라고 하는 거죠. 안타까운데 스스로 왕따를 자처하는 그런 모습은 안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네네. 스스로 왕따가 그런 거잖아요. 누가 나 시킬까봐 지레짐작하고 하는 건데 네, 스스로 왕따하지 않고 친하게 다들 지냈으면 좋겠네요. 네. 오늘 소식은 여기서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NK투데이가 협동조합인 것 알고 계시죠? 네, 언론 협동조합 NK투데이죠. 네. 근데 왜 협동조합이에요? 협동조합은 지분과 상관없이 조합원 모두가 동일한 권리를 갖는 민주적인 조직 형태거든요. 그래서 요즘 뜻있는 언론사들이 협동조합으로 바꾼 추세입니다. 네, 진짜 멋있어요. 약간. 그러면은 조합원이 되면 어떤 혜택이 있을까요? 일단 언론협동조합 NK투데이의 한 가족이 되는 특권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특권이요? 네. 네. 그리고 각종 행사나 강연, 도서 판매 등에서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조합원에 가입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저희 홈페이지에 조합원 가입 안내가 자세히 나와 있으니까 한번 보시고요. 전화나 이메일로 연락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물론 조합원에 가입하시려면 출자금과 월 조합비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아, 그렇군요. 어쨌든 북한 소식을 정확히 보도해서 통일을 앞당기는 언론협동조합 NK투데이의 조합원이 꼭 되어주세요. 그리고 조합원 가입이 부담되시면 유료 구독자로 가입하셔도 좋습니다. 혜택은 똑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nktoday.kr로 들어오셔서 확인하십시오.